네, 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전용식입니다. 자, 오늘 용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 주민대책위원회 김기현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김기현 위원장님 모신 이유는 이틀 전이죠. 12월 23일.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을 말씀드린 거는 이틀 전인 23일 충청남도가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 착공식을 내포 신도시에서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착공한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555 메가와트의 규모고 23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업 주체는 내포 그린 에너지죠. 그래서 한국 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충남도가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서 이를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6년이죠. 당초 내포 신도시에 SRF라고 하는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그 SRF 발전소에 대한 그 환경 오염 우려로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단체로 반대를 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2018년 9월 3일 LNG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일 준공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민과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청정연료 전환을 이뤄낸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궈낸 민관 협치의 성과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형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등의 그 여러가지 환경 위협은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LNG는 청정연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 주민대책위원회는 내포 발전소 중단과 허가 취소 등의 그 주민 집단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오프닝 멘트가 길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역사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가 왜 생겨났느냐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가정마다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보일러, 각 집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을 하다 보면은 열 효율도 떨어지고 매연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공장에서 한 번에 물을 데펴서 공급을 하면 연료도 절약되고 열 효율도 환경도 보호되고 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규모의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이 집단 에너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에너지 시설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열 공급을 하기 위한 거예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개별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열을 집단으로 중앙난방으로 해서 중앙에서 열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집단 에너지 시설이 이게 발전해 오면서 이상한 쪽으로 변했습니다. 아. 뭐냐면 열 공급이 주목적이고 열 공급할 때 나오는 열로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열 공급이 주고 발전 부차적인 문제였었는데 부수적인 문제였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민간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익이 남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많이 하고 열 공급은 적게 하는, 즉 열 공급보다 발전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죠. 예.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발전이 주가 되고 열 공급은 부수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이런 현상이 내포 신도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력 거래소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 LNG 열병합 발전소가 2014년도 예. 한 거의 한 40%, 예. 40% 가까이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설비 용량 예. 증가율이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작년에는 지금 0%예요. 0%. 예. 거의 뭐 지금 설비 용량을 지금 증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예. 지금 내포 신도시가 555 메가와트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LNG가 국민 여러분들은 이게 천연가스라고 해서 천연연료로 네. 매연이 안 나오는 깨끗한 연료라고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 이렇게 해서 예,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연이라는 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LNG에서는 그 도시가스에서는 매연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예. 그런데 석탄도 화석연료고 LNG 가스도 화석연료입니다. 예. 그런데 같은 화석연료고 같은 화석연료를 떼면은 매연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차이죠. 그리고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탈석탄 정책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30년 후에는 탈 LNG 정책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모든 학자들도 천연가스, 도시가스는 가교 역할,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재적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매연이 안 나오는 깨끗한 연료는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 지금 그 기후 변화에 관한 그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그 발전 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 이 자료를 보면은 LNG가 1kW 시당 490의 그 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12g을 배출하는 원전에 40.8배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LNG가 청정 연료는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내포 신도시, 야 이거 신정주 공간에 야 거기서 지금도 지금 미세먼지가 봄철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깔려 있는데 혹시 이 발전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 LNG가 그 비산먼지가 나오는데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2.5 미크로그램인가? 그 2.5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석탄 화력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포 신도시 주변 예산이나 홍성이 그 수시 미세먼지 초과 지역 기준은 항상 초과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런데 만약에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이 된다면 이것은 항시 초과 지역으로 변경될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게 열병합 발전소의 이 태생적인 그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시내 이 근처에 있어야 경제성이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그 부분이 아닐까. 지금 열병합 발전소 지금 집단 에너지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그겁니다.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변에 있어야 된다. 도시 주변에 있을 거야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이라는 것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민간 기업에 맡기다 보니까 민간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체죠. 네. 그러면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익을 극대화해서 뭔가를 소홀히 해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네.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이걸 맡게 된다면 이익 극대화 목적이 아니라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뭡니까? 최대한 환경오염이 덜 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자꾸 민간 기업에게 그 국민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맡기는 것,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익히 알려진 대로 이 LNG는 또 그 수송비, 운송비 이런 부분이 그 생산 원가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그 부분도 뭐냐면 지금 내포 신도시에 도시가스가 관이 깔려 있는 게 저압가스입니다. 네. 저압가스이기 때문에 저압가스는 그 가정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열 공급까지는 저압가스관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가 필요합니다. 네. 고압가스관은 내포 신도시에 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매설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매설 공사 시에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 이거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양승조 도지사님이 그 탈원전, 탈석탄 그거를 아주 제로화시킨다고 요즘 아주 활기차게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탈석탄, 탈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예. 탈탄소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석탄을 우리가 탈석탄을 주장하는 이유가 탄소입니다. 탈탄소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LNG도 탄소 배출량 많습니다. 예. 그러면 석탄이나 LNG를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데 석탄보다는 LNG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해서 석탄만 없애고 LNG는 추구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내포 신도시 이제 집 앞에 뭐 미세먼지 발전소가 설치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시위도 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충남도청이나 산자부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그러니까 위해를 준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내포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은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계획부터가 잘못됐고 또 그 발전소가 들어섬으로써 피해보는 사람들, 내포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계획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걸 주민 수용성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주민들 동의받는 절차를 전부 다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도시계획의 맹점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 도시계획의 집단에너지 시설 일정한 규모의 도시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이 설립될 당시에는 주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없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모든 계획이 성립되고 승인된 다음에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계획이 다 세워진 다음에 주민들이 들어와 반대해서 그 계획을 뒤엎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기관이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을 대신내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말로는 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공무원들하고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짠다고 해도 예. 예, 현실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진 건 또 사실이죠. 또.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상생협력위원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양승도 도지사가 주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주민대표 13명하고 13분하고 그 전문가들 6분이 각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를 그러니까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부 협의해서 좀 상생으로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2020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회의 한 번 열고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그거예요.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이 착공을 한다면 착공이라든지 가동이라든지 이 계획을 상생위원들에게 고지를 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상호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생협력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열어주지 않으면서 열병합에서 공사 진행 계획은 착착 진행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민을 그러니까 주민들을 협의회 만들어 우리는 협의회에서 한다라고 홍보만 하고 주민들 들러리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전형적인 공무원들 밀실 행정이죠. 뭐 그러면 다른 얘기로 지금 이 축산 악취 어느 정도 심합니까? 내포 신도시가? 축산 악취 심하죠. 축산 악취 심한데 이제 여기 홍성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체감도가 좀 덜하고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느 분은 뭐 창문을 못 연다고. 비 오는 날씨 새벽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하죠. 아마 이거는 좀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그 내포 신도시 충남대로 큰 길 거기에서 그 저기 예산 쪽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굴처럼 터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터널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뭐 원룸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그 자리가 옛날에 돼지 농장자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게 농장이 농장 허물고 그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가 안 났으면은 아마 그 악취 때문에 다들 아마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털을 닦을 때 가서 봤거든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한번 파니까 그 밑에다가 뭐 한 10m 정도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하시면서 돼지 농장을 하시면서 그냥 묻어만 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땅속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악취하면은 아주 아찔한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 그것도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무슨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축산 악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하고 결합되면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다. 홍성군은 축산군이고 축산악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무슨 물질인지 정확하게 전문 용어라고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결합이 되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전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유, 저는 또 사담이지만 주민대책위원회 하니까 처음에 여기 내포 신도시 이왕구 도지사가 처음에 입안을 해가지고서 실행을 하시다가 이제 뭐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홍북 그 신경리 이쪽 수랑골 이쪽 사람들이 그 반대를 해가지고 그 토지 보상 그것 때문에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그쪽 사람들 기사 몇 번 써가지고서 아주 이거 아주 목숨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주 그분들 어찌 보상 다 받고 어디로 가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그 자리가 그분들이 지금 이주자택지로 많이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주체인데 많이 가담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병합발전소가 이주자 택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는데 이주자 택지는 열공급이 안 돼요. 왜? 그 단독주택용지는 열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연만 맞고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은 매연은 맞지만 열공급은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그렇지만 그 농사 짓는 분들이라는 이주자 택지 계신 분들은 열공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이 더 심한 거죠. 예, 그러면은 주민 행정소송 예.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2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그 연료 변경 허가,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연료 변경 허가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없었다. 그리고 용량을 주민 동의 없이 키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군수회를 상대로 해서 건축 허가 변경이요. 그 SRF에서 LNG로 해서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 공사 면적이 넓어졌죠. 이 부분에 두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 소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받아서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아야 저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한 300분이 위임장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위임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송 참가비 10,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도 부담하시고 위임장도 써주시고 하신 분이 300분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300분이 위임장을 해주셨는데 뭐 주소가 오기라든지 뭐 주민 생년월일 오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250분 정도가 이제 당사자로 들어갔죠.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한 양승도 착공식의 양승도 도지사는 소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물론 뭐 늘상 쓰는 멘트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내포 신도시에서 소송 위임장을 써준 분이 300분이 넘는다고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소송 위임장은 내가 소송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내가 하는 건데 소송에 대해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돈 10,000원씩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분이라는 분이 위임장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게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내포 신도시의 주민수 혹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는 한 26,000, 7,0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소수라고 하고 양승무 지사님이 착공식에서 우리가 300분이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언의 다수가 찬성하는 무언의 다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무언의 다수가 찬성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보면 이게 매연이 나오는 것을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한 2,600세대가 2,600분이 설문에 응했는데 84%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자체 조사기 때문에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체 조사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언의 다수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무언의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의견을 못 내지만 그걸 좀 도청이나 산자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공무원들 내내 뭐 그렇죠. 뭐 겉으로는 아닌 척 심각성을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그때 또 뭐 어떻게 해결책을 또 마련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10,000원씩 걷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이걸 우리가 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우리들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소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구하는 소송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저 10,000원씩 거둔 거 하고 예. 마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모은 거 하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아. 바자회 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어디서 하시죠? 내포 신도시 이주택지 내 예. 무인 매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는 주로 뭐를 판매하시는지? 판매는 이게 도네이트를 받아가지고 기부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산에 있는 무슨 농장에서 파프리카 뭐 70박스 뭐 이렇게 주셔서 판매도 했고요. 귤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판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거 뭐 맛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예, 고추장하고 된장, 간장. 그렇습니까? 천안에 있는 그 입장 전통식품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예. 근데 주체가 96년에 이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농가 주부 모임, 예. 농협에서 이제 모은 건데 농가 주부 모임이 여지껏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법인도 설립하고 공장도 설립하고 처음에는 몇몇 분이 그냥 만들던 것이 지금은 이제 아주 대형화가 됐어요. 예. 이번에 저희도 과제하면서 느낀 건데 무인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무인 판매가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 문 열어놓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격표 적어놓으면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런 구조를 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막 바라던 바죠. 저도 혁신도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로 지정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냐면 혁신도시로 지정하면 공기업이 이전해 오고 산업시설이 이전해 오고 그러면 그분들 그 산업시설이나 관공서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거다. 네. 결국은 모든 정책은 이 내포 신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세워놓으면 다 그 공장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직장 따로 거주 따로입니다. 예. 그런데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관공서가 들어오고 산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직원들이 여기에 정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포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홍성군의 축산학취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거주를 못하게 하는, 싫어하게 하는 혐오시설에 해당된다는 거죠. 내포 신도시가 그나마 지금 인구가 26,000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포 신도시가 처음에 내걸었던 내포 청정도시, 내포 청정도시를 내걸었었죠. 그것 때문에 도시에서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청정도시에서 살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내포 신도시로 많이 이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면 축산학취,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혁신도시 지정돼서 관공서나 산업시설이 내려온다고 해도 관공서나 산업시설이 들어와서 교통지역 뭐 이런 것들만 있지 성장 인구는 안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포 신도시나 홍성군에 집이 없어서 난립니다. 요즘. 그럼 인구가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소를 안 옮기고 여기 가서 임시 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도시, 공장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여기 와서 다른 공장에 다니더라도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진정한 혁신도시의 성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우리도 먹지만 우리 자손들이 먹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뭐 깊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 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또 갑자기 또 생각나네.
그냥 제가 우려되는 거 있어가지고 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요 열병합 그 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지금 예산 삽교죠. 삽교로. 예. 행정구역상.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내포 신도시가 이루어진 구역은 홍성 쪽이고.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예산 쪽하고는 어찌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있나요? 예산 국민들하고. 예. 그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원들 중에 반 정도가 예산분들입니다. 예산분들이 그 농경지가 예산 쪽이 많아요. 열병합 발전에서 가까운 쪽에. 그리고 이주자택지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저기 삽교 그 목리하고 목리 그쪽 일원이죠. 그렇죠. 예. 목리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차라리 홍성 분들이 조금 미온적이에요. 근데 홍성 쪽은 대부분 아파트 그렇죠. 단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미온적이고 이주자택지라든지 상가 쪽에 이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좀 적극적이고 이런 현상.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좀 걱정돼가지고 어찌 화합이 어찌 잘 돼서 잘 이끌어지나 높아심에 이게 기자가 또 원래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사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포 신도시가 예산하고 홍성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는 이 관리권이 이제 내년에 이양되어 오면 군으로 이양되어 오면 예산과 홍성이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금 고민하는 게 공동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내포 신도시만 따로 관리를 하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렇죠, 전국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내포 신도시에 내포하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홍성과 예산이 통합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많은 정치가들이랄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통합 얘기는 자꾸 뒤로 빼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내포 신도시에 뭐 열병합 문제도 있지만 학교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뭐 택시라든지 버스 운행 관계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동관리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 얘기가 참 이런 방안 저런 방안 말도 참 많고 뭔데 지금 일어나 하는 기구도 없죠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가 지금 생긴 지가 10년이 지금 가까워져 가는데 지금은 군에서 관리를 안 했고 거기 자체를 관리 자체는 이제 군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다급한 저희가 없었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성군도 뭐 시로 전환하겠다, 승격하겠다라고 하면 시로 승격되면 더 통합은 어려워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시로 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 반대 세력들이 이게 그렇다고 이거를 이게 아마 거의 한 7년 8년 된 얘기지만 그러니까 홍성 예산을 하나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하자는 소리는 많았는데 그 정확한 액션은 취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입장만 지금 되풀이되다. 이런 문제가 향후에 내포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게 내포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 한 경계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년, 10년 후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학교 문제만 보더라도 홍성 쪽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막 난리칩니다. 근데 예산 덕산 중이나 보성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생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기도 싫어하고 행정구역을 넘어가기도 싫어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한 가지만, 아니 솔직히 그냥 이게 여담이지만
홍성에서 살던 분들이 내포 신도시로 많이 이사들 가셨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내포 신도시 인구로 치면은. 내포 신도시의 반 이상은 홍성 분들 아닐까 좀.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내포 신도시가 원안으로 했던 도시계획 예. 여기에서는 좀 어긋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그건 뭐 도시계획을 하면 초창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외부 그 공무원들이나 예. 이쪽으로 이제 정주를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예. 아침에 뭐 저쪽 대전 쪽이나 이쪽 고속도로 이렇게 한번 타고 가면은 예. 그 이쪽으로 출근하는 대형 예.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조금 한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맞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게 지금도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최창기에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거주비도 주고 예. 뭐 그러니까 통근하시는 분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대가를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말이 그거죠. 그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그냥 규제해야 된다고. 예. 예. 송건버스가 지금까지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도 예, 운영되고 있어요. 아마 교육청이 아마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무한한 발전을 이름대로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부터 얼른 빨리 해결돼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포 열병합 발전소 그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고 그랬죠.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좀 가져주시고요. 왜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추운 날씨에 피켓 들고 있고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용터뷰 시간 김기현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